유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충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충이라는 걸 어떤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빠르시겠지만, 일단 묘와 유가 충이 되고 인이 신과 충이 된다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인목에 해당하는 간목이 경금과 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 이 신금과 하늘의 천간에 있는 신금과 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한 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인목과 이 신금은 같은 목이고 금이지만 서로 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을목과 경금은 같은 금과 목,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이 을을 극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을도 경을 극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둘째 문제고, 을은 신금과 충이 되는 것이지 을목과 경금은 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알고 계신 바로는 목극 금극목이라고 해가지고 금은 다 목을 친다고 되어 있는데, 간목은 이 경금과 서로 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을목은 이 신금과 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에 있는 이 인과 충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상에 나와 있는 땅에 나와 있는 그 글자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다시 보면, 자, 인과 신이 충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경과 간목이 충이 되는데, 또 을과 신금이 충이 되는데, 보통 오행법으로 봤을 때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복, 화극, 금으로 해가지고 오행적인 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이라는 금금목까지 해가지고 오행적인 극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 목을 극하고 불이 또 금을 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간목이 이 경금을 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간목이 경금을 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곧 이 인목이 간목이 되는데, 이 간목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이 인목이 이 하늘에 있는 경금을 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극하냐? 경금이 인목 위에 앉아있으면 그 경금은 인목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금이 목을 친 게 아니라 이 목이 금을 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보통 책에 보면 음양오행으로 해가지고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물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단지 오행만으로는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행만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게 계절의 학문이고 또 방위의 학문이기 때문에 계절과 방위를 알아야 이 사주를 제대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첫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간목이 땅으로 내려오면 인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인목이, 인신충을 해가지고 신과 충이 되는데, 금이라고 해서 항상 간목을 충하는 게, 금이라고 해서 이 간목, 목 입장에서 극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목도 금을 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리고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계속 강의를 하면서 반복 학습을 할 겁니다. 기초 강의를 하면서 반복 학습을 해서 아마 이 시간에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제가 이해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반복 학습을 할 거니까 이번 강의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강의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쭉 듣다 보면 이전 강의가 앞에서 또 반복이 되고 또 앞 강의에서 또 이전에 했던 강의가 반복이 되고 앞에 나왔던 강의가 뒤에서 또 반복이 되는 반복 학습을 계속 톱니바퀴 돌리듯이 돌릴 거니까 계속 보고 따라와 주시면 다음 강의에는 다시 제 복습이 되도록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한다고 오행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목도 금을 극할 수가 있다. 이거를 알고 넘어가자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언제 어떠할 때 강의가 어떠할 때 이런 목이 금을 극할 수도 있느냐 그 강의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갑과 을 그리고 경과 신 경금과 신금 지지에서는 인과 그리고 경금은 신금이 되겠고요. 신금은 땅에 내려오면 요금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언제 목이 극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은 예를 들자면 이 간목 위에 경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신금 위에 간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이 밑에 유금을 깔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신금이 묘를 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두 가지부터 보면은, 이것부터 보면은 1번, 2번, 1번부터 보면 오행적으로 보면 금이 나무를 목을 극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할 수도 있습니다. 오행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 인목의 세력이 강하면 이 위에 앉아있는 이 경인이라는 육식갑자가 이렇게 경금이 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금이 목을 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간목이 신금을 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금을 극할 때 이 인목이 경금을 극을 할 확률이 한 80% 되고요. 위에 떠 있는 이 인목은 신금을 극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확률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간목이 사주 팔자에 이렇게 있을 때 사주 팔자 8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인목의 세력이 강하면, 그리고 천간에 인목이 떠 있거나 천간 다른 곳에 간목이 겹쳐 있으면, 그리고 목의 기운이 강하고 또 계절적으로 목의 계절이라면 이 경금이 뿌리가 없는 상태가 되고 뿌리가 깨어진 상태가 되면 이 금이라는 글자는 아주 약하게 되고 극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극을 당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일주가 병이나 정화 일간이라고 했을 때 이 경금은 재가 되는데, 이 재라는 거는 돈도 되고 여자도 되고 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육친이 해당할 수가 있는데, 돈만 예를 들었을 때 병이나 정화 일주에 일간에 목의 기운이 강하고, 이 목의 기운이 강하고 경금의 기운이 약할 때 목이 금을 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금의 기운이 아주 약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경금은 돈을 뜻하니까 돈이 아주 튼튼하지 못하고 재물이 약한 팔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풀이법, 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금이 목에 의해서 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있으니까, 병과 정이 일간이라고 했을 때 이 경금이 재가 되는 것이고, 재는 곧 돈이 되는 것이고, 돈의 기운이 약하고 사주에서 경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운에서 조금이라도 이 경금의 기운을 치거나 극하거나 아니면 합의되거나 하는 글자가 와버리면은 이 경금은 약해지기 때문에 돈이 없는 팔자다. 그리고 돈의 뿌리가 약하고 운에 의해서 많이 흔들린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걸 잘 기억해 두면 사주를 볼 때 정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금이 인목 위에 앉아 있어서 경금이 목을 극하는 게 아니라, 이 인목이 경금을 극해서 이 금에 해당하는 그 글자들이 해당하는 그 육친, 돈이나 여자 이런 것들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을유와 신묘라는 글자를 육식갑자도
묘라는 글자가 나무 목이 되는데, 묘 목이 되는데, 이 위에 앉아있는 이 신금이 뿌리가 없고 또 계절적으로 목의 기운이 강해서 신금이 뿌리를 내지 못했다면 이 팔자에 속해 있는 이 신금의 그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 신금에 해당하는 육친이나 여러 가지 그 기운들이 사주에서 많이 약하다고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글자를 파극하는 글자가 왔을 때, 그런 운이 왔을 때 뭐 돈이 나간다든지 어떤 성사가 벌어진다든지, 이게 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성사라든지 그런 재판이나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경금은 목을 극하고, 또 신금은, 경금은 간목을 극하고, 또 신금은 을목을 극하고, 유금은 묘목을 극하고, 신금은 인목을 극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글자 금은 목을 극하고, 또 경금은 간목을 극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반대로 이 간목도 경금을 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인목도 이 신금이나 위에 앉아있는 경금을 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는 사주를 절대 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이 좀 모르는 거나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다음 시간에 다시 재복습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 내용들을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라든지 다음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실전 명조도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이해가 가실 겁니다.